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학 심화 이번 시간은요, 파트 3 소비자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는 이렇게 지금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또 시장의 가격이 정해져 있죠. 소득이 정해져 있죠. 그걸 보고 바구니에 몇 개를 살 것인가, 그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켜 주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자, 세부적인 챕터를 보시면 한계 효용 이론, 무차별 곡선 이론, 현시선호 이론, 소비자 이론의 응용, 기대 효용 이론 이렇게 있는데 무차별 곡선 이론이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나머지들은 중요한 거 중심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계 효용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 효용을 전제로 해가지고 효용과 무차별 곡선 얘기하는 거, 총 효용과 한계 효용 이런 얘기인데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소비자의 균형과 관련해서 일원당 이런 것들도 약간 필요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치의 역설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소비자의 이론에서는 우리가 목적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약식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목적식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죠. 유틸리티. XJ랑 YJ를 구입한다 라고 했을 때 주어져 있는 예산 제약 하에서 소득을 M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I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하는 XJ랑 얼마짜리 하는 YJ를 구입을 하는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저 효용 함수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 이거를 뜻합니다. 자, 무차별 곡선의 가장 첫 번째 요거 볼까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선호를 반영하는 효용 함수를요, 또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서 우하향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인디퍼런스 커브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이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XJ랑 YJ가 있으면 이렇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를 이렇게 살펴보면 A와 B는 상품에 담겨있는 상품의 개수는 다르지만 효용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거기 보시면은요, 한계 대체율의 의미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MRS 잘 보시죠. XY, 저는 직관적으로 말씀드렸어. 자, XJ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얘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X를 증가시켰을 때 Y를 얼마나 교환하려고 하는가, 이거잖아요. 거기 보시면 1번에 X가 2개, 2고요. 2개 증가시켰을 때 Y가 6개 감소하게 되면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X를 2단위 증가시킬 때 감소시켜야 되는 Y의 수량이 6단위가 된다는 거니까 XJ 1개랑 YJ 3개가 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3이다 이렇게 되면 XJ를 YJ보다 나는 3배 더 좋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면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XJ에 대한 한계 효용을 YJ에 대한 한계 효용의 비율로 이렇게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자, 무차별 곡선이 바로 선호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거기 참고 보시면 선호와 무차별 곡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무차별 곡선과 선호 나와 있는데 무차별 곡선 2개가 나와 있습니다. X랑 Y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자, 검정 색깔이 인디퍼런스 커브 A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빨강이라 할까요? 빨간 색깔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디퍼런스 커브 B. 저는요, 개인적으로 XJ를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이렇게 보는 게 좀 좋긴 한데 책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갔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저는 XJ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A는 YJ 이만큼 포기할 생각이 있는데 B는 YJ 요만큼 포기할 생각이 있으니까 A가 XJ를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거를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하게 되면 무차별 곡선에 자 MRS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MRS XYA가 MRS XY B보다 A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밑줄 치세요. 상대적으로 MRS가 크다라는 게 무슨 의미다? 다시 여기다 정리할게요. MRS XY는 자, XJ를 좋아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호하는 정도. MRS가 크다는 것은 XJ를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A가 B보다 XJ를 더 좋아한다. 동그라미 3번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의 볼록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의 A와 B점은요 한 재화의 수량에만 많은 극단적인 재화 묶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어. 효용 20을 주는 상품 묶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A라고 할까? 여기는 뭐 책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B라고 할게요. 자, 효용의 방법이 어떻게 있냐면 곱하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X랑 Y의 곱이야. 그럼 X가 1이면 Y는 20이고요. X가 20이면 Y는 1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A와 B 극단적인 것보다는 자 골고루 선호를 하는 거야. 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서는요 2와 10, 6과 6, 10과 2 극단적인 경우보다는 6과 6이라는 골고루 가지고 있는 거기 보시면 여기 2라고 해놨는데 책에는 이게 선호가 효용이 더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시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요. A와 B를 연결, 선형 결합한 점은 A와 B점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도 나타낼 수 있겠지. 여기에서도 이렇게 저는 이제 기본 강의 때 했던 예를 들어서 하려고 이렇게 효용 20을 했는데 뭐 책대로 그냥 보셔도 됩니다. 뭐 상관없어요. 자, 그랬을 때 5번 소비자가 극단적인 재화 묶음보다는 다양한 재화의 묶음을 더 선호한다. 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볼록성이다. 라고 하면 다양한 골고루를 더 선호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참고, 선호 변화와 무차별 곡선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MRS가 크다라고 하면 XJ를 되게 선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광고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라든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가 뭔가 성공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광고를 해요. 물론 이제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되겠지. 그때 여러분들께서는요. 그 광고를 보게 되면 만약에 누구랄까 유재석? 뭐 이렇게 아이유? 뭐 이런 가수가 아니면 유재석 뭐라고 MC라고 해야 되나? 개그맨이라 해야 되나? 워낙 다재다능한 재능이 있으셔서 아무튼 그분이 갑자기 뭐 콜라를 먹는다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나도 그걸 먹고 싶어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고의 기능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는데 뭔가 자꾸 꼬시는 기능이 있어. 그걸 설득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여러분 어떤 걸 더 좋아한다라는 선호는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변화할까요? 변화하겠지. 사랑도 변하고 기준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수험경제학에서는 선호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사람은 안 변해. 뭐 이런 거야. 자, 1번. 나이와 교육 수준이 변하거나 기업의 광고에 의해서 개인이 좋아하는 재화는 바뀔 수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은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는 건데 선호가 변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 MRS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MRS의 변화는 뭐다? 무차별 곡선이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 자, 어떤 걸 광고했냐면 엑스제를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X제를 선호하는 A와 같은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 B의 습성을 지니는, 성향을 지니는 사람이 A와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무차곡선이. 그치? 기울기가 가파르게 회전 이동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밑에 그림도 잘 나와 있습니다. 4번에 X제를 더 선호하게 되면 X제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포기할 용의가 있는 Y제 양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오케이? X제 한 단위를 소비하기 위해서 포기할 용의가 있는 Y제 양이 많아지게 되면 오른쪽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무차별 곡선은 더 급경사가 된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효용함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잘 보세요. 밑에 특징들. XY의 고배 형태인데 가중치로 알파, 베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동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MRS 계산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게 동조함수, 동차함수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심층 연구 나와 있는데요. 자주 나옵니까? 아니요, 잘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뭐 동조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래서 원점을 통과하는 방사선에 있을 때 접선의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준선형 효용함수나 그런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우선 동조적인 특성이 뭔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거의 정의를 볼게요. 함수 fxy가 임의의 0이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할 때, 아니 함수가 x에다 t배, y에다 t배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함수에 대해서 x, y인데 이거에 대해서 r승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기 보시면 1차, 2차 이런 얘기 하잖아. 요거는 r승, r차니까 이게 바로 r차, 거기 1번에 나와 있죠. 동차 함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야. 함수의 정의를 함수라고 한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동차 함수의 이해 그거 뭐냐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이 x 해가지고 1차, 3차, 3이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거기 보시면 fxy가 그러니까 2x분의 y 플러스 3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잘 보시면 2분의 1이라 쓰고요. 그냥 y의 1승 x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3의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제로승 y의 제로승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걸 다 더해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차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t배를 집어넣습니다. t배를 t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0승 해서 아무런 왜냐면 xy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다가만 이렇게 쓸까? 여기다 씁시다. 그러면 아니 여기다 t를 넣으니까 ty 그 다음 2tx 이렇게 t배 증가 3에는 t 안 합니까? 안 하죠. xy에다가 2배 증가, t배 증가시키는 거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여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자, t배 fx y인데 원래 fxy랑 똑같네요. 제로승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시죠. 자, 2번 보시면 실제 경작에서 효용함수와 생산함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차 동차 함수 이래요. 똑같이 한번 볼게요. 자, 위에 함수에다가 이렇게 x에다 t배를 넣었어. tx 알파 ty 베타 집어넣습니다. 됐죠? 자, 그럼 t의 알파 x의 알파
t의 베타, y의 베타 이렇게 되고요. t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x의 알파, y의 베타. 됐죠? 자, 얘가 fx잖아. 저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함수잖아요. 그래서 t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걸로 따지면 x와 y 이러한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 차, 그게 r이 알파 플러스 베타 차 동차함수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밑에 1차 동차 선형 효용함수랑 그리고 레온티F 효용함수도 거기 나와 있어요. t배씩 증가시켰더니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r이 1 이렇게 되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한 건데 우리 이게 동조적인 효용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3번에 동조함수 이렇게 있죠. 동조함수 이렇게요. 자, 우선 동조함수란 동차함수를 단조변환은 우리가 전에 뭐 이렇게 서술적 효용할 때요. 곱하기를 하거나 더하기를 하거나 10을 더하거나 순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제곱을 하거나 루트를 씌우거나 안 바뀐다고요. 제가 만약에 제 몸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도 제 눈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있는 게 갑자기 막 바뀌어요? 그건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 정도만 아시죠? 아무튼 뭔가 거기 밑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1차 동차 1이라는 그것 때문에 가장 협소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동차 함수가 그 안에 있고요. 동조 함수가 가장 브로드한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조 함수의 특징 그거 별표 하시고요.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시죠. 1번 동조적인 선호를 갖는 어떤 소비자의 선호가요. 동조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u가 3, x의 알파, y의 베타. 됐죠? 더하기 7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x제 한계 효용, y제 한계 효용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자, 요거에 따른 MRS를 계산해 봅니다.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이거 연습 많이 해주세요. 분자는 x로 미분하고 분모는 y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자, x로 미분하게 되면 알파가 내려가고 하나 빠져요. 알파 내려가고 3 써주고 x에서 알파 하나 빼주고 y의 베타고요. y로 미분하면요. 베타가 앞으로 내려가고요. 3 돼 있고 x의 알파, y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3과 3은 지워지고요. 알파 지워지면 마이너스 1승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자, 여기서 정리하면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 이렇게 되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거기 잘 정리가 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한계 대체율이 x랑 y가 x분의 y가 어떤 값으로 같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알파 베타 값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요. 밑에 그림을 보세요. MRS는 뭐에 의존하는가 잘 보시면 MRS 값은 알파 베타는 상수예요. 알파 0.5, 0.5 해도 되고 베타는 어떤 고정된 숫자라고 보세요. 그냥 상수 2인데 자, 그래서 x분의 y가 x분의 y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x분의 y가 일정하게 되면 같으면 일정하면 그 점에서의 MRS도 XY도 일정하다 이렇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밑에 그림 잘 나와 있는데 자, X가 2고 Y가 1이라고 한번 해볼까? X가 2고 Y가 1 X가 4고 Y가 2 이거 좀 이렇게 맞춰서 해볼까요? 맞아졌나 모르겠네. 이렇게 3일 때 6 이렇게요. 아니 그래서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점 X가 2일 때 1, 4일 때 2, 3일 때, 아니 3일 때래. 여기가 3이죠.
그러면 6 이렇게 되는 거죠. 눈치채셨습니까? 맞아요. 여기에서 MRS는 어떻게 돼? 여기 알파, 베타 값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근데 알파, 베타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요.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똑같아져야 한다. 이걸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 똑같다는 거죠. 밑에 책 그림 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4번에 별표하세요. 효용함수가 동조함수가 되면 소득소비 곡선 원점에 대해서 평행하게 예산선이 변하는 거잖아. 항상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형태가 된다. 그냥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 이와 마찬가지로 생산함수가 동조함수이면 한계기술 대체율이 두 요소의 노동량의 투입 비율인 L분의 K에 의해서만 영향을 미쳐서 소득소비 곡선과 거기 나와 있는 확장 경로는 둘 다 똑같은 거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효용함수, 완전 대체제랑 완전 보완제 왜 L자가 되고 우하행하는 직선이 되는가?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심층 연구 한번 볼게요. 심층 연구. 요거는 주로 이제 그 회계사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긴 하는데 간평사 이런 거에서도 출제되는데 보통 공무원 시험에서도 출제되고 하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모든 경작 들어가는 시험에선 다 출제가 돼요. 자, 우선 거기 보세요.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와 선형 효용함수를 결합한 다음과 같은 효용함수를 생각해보자. 아니, 효용함수가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x 플러스 2y, 2x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과 이걸 큰 A라고 할까? 이해 가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 이걸 B라고 할게요. A라는 묶음과 B라는 묶음 중에서 작은 게 전체 효용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다시 해석해 볼게. 만약에 A가 B보다 작으면 이거이면 효용함수는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니까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y가 되고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또 케이스. 만약에 A보다 B가 작아 이거이면 그 효용은 B가 작으니까 2x 플러스 y 이렇게 될 것이고요. 같으면 어느 게 돼도 상관없죠. 그래서 B이면 여기서 이제 꺾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용함수는 이렇게 x 플러스 2y 2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꺾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보면 크게 그려봅니다. 여기가 x, 근데 우리는 xy 평면에 나타내야 됩니다. 자, 어디서 꺾이는가를 보기 위해서 요걸 한번 잘 체크해 볼게요. 같을 때 꺾인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여기 보시면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생산함수인 xy 이렇게 하면 xy가 같을 때 이게 45도 선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45도 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x가 이쪽으로 가면 x는 y 하니까 x는 y에서 꺾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y랑 x가 같은 거고. 자, 여기는 같은 점이라고 생각하면 x랑 y가 같은 45도 되겠죠. 위쪽은 어떻게 됩니까? x보다 y가 큰 거지. y가 x보다 큰 영역이고 여기는 y보다 x가 큰 영역.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볼게. a가 b보다 작아요. x 플러스 2y가 2x 플러스 y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x를 1, 2 넘기고 y를 1 넘기면 y는 x이면 이렇게 돼 있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x가 y보다 큰 상황입니다. x가 y보다 큰 상황에서는 여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한 개의 대체율로 보세요. 한 개 대체율은 MRS로 볼게요. MRS는 물론 y로 정리해서 2분의 1 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바로 요거 x로 미분하면 1, y로 미분하면 2, 2분의 1이야. x가 큰 경우엔 여기인데 마이너스 1의 기울기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분의 1의 기울기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이쪽 볼게요. 이쪽 한번 봅시다. 여기는 자, y가 x보다 큰 상황이야. 이쪽 영역이지. 이쪽 영역. 이쪽 영역에서는 y는 마이너스 2x 하니까 mRS로 살짝 기울기만 표시하면 2 이렇게 됩니다. 밑에 그림 잘 그려놨어요. 2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되겠죠. 이런 건 여러 개 있겠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저도 몇 개 그릴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건 기울기 2분의 1, 얘는 기울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습니다. 밑에 사례 2도 똑같습니다. 사례 2도 둘 다 기출문제인데 요거랑 똑같게 정리해서 표현하면 대신 효용함수가 2x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효용함수가 만약에 2x야. x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 y는 증가해봤자 효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빵이야. 어떻게 돼? MRS는 x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수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준선형 효용함수 요거 좀 잘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사전 편찬식 선호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선 첫 번째 제일 밑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사전 편찬식 선호에서는 2와 효용이 동일한 점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살짝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x랑 y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 자, 금메달하고요.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있어요. 은메달.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 메달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점이 3개까지만 있다 합시다.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은메달 셋, 그리고 금메달 셋. 이렇게 선택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 거기도 비슷한 거인데 요 점이 가장 선호되는 점 아니겠습니까? 1등 점 아니겠습니까? 1등. 왜냐면 금메달이 1, 2, 3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 랭킹을 정리할 때 이렇게 하잖아. 금운동 이렇게 해서 한다고요. 금운동. 자, 예를 드는 거예요. 뭐 1위는 어디를 할까? 뭐 미국 이렇게 있고 뭐 중국 이렇게 있고요. 또 어느 나라 할까? 좋아, 한국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일본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럼 미국이 금메달 뭐 한 그냥 뭐 70개, 60개, 뭐 60개, 중국은 한 50개, 그 다음에 뭐 40개, 20개 이렇게 있어요. 한국이 금메달 개수가 만약에 10개, 은메달은 3개, 2개 이렇게 있는데 일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메달 개수가 9개, 100개, 500개 아무 소용없어. 이해가시죠? 사전 편찬식 할 때 뒤에 뭐 영어 단어나 우리나라 말도 길 상관없이 그냥 A, B, C, D 순서대로 A가 제일 앞에. 기억, 니은 그것처럼. 자, 그런 얘기야.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 북한 이렇게 할까요? 북한은 여기 9개, 뭐 한 2개, 1개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북한 좀 너무한가? 아무튼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북한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하나 더 합시다. 뭐 북한 말고 뭐 꽝국이라 할게요. 꽝국. 얘네가 뭐 8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0개. 아니, 너무 예를 들다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꽝국이 지금 금메달 개수가 부족해가지고 1, 2, 3, 4, 5, 6등, 5등 밖에 벗어나고 있었는데 메달수를 하나 추가하게 되면 얘가 한 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칸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요게 1등이고 2등은 어느 게 2등이야? 여기가 2등 아니겠습니까? 2등. 금메달이 많은 게 제일 중요해. 얘가 3등이야. 4등은 얘가 4등이지. 얘가 5등이고 얘가 6등이고. 아니, 이게 메달로 살짝 했는데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2번 사전 편찬식 선호에서는 2개의 묶음 X1, Y1 금메달, 은메달로 하세요. X가 만약에 금메달 개수가 은메달 그 훨씬 더 많이 되거나 금메달이 똑같으면 그 다음 이제 Y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따라가지 마세요. 그림 하려면 정신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분포되는 거. 얘가 7등, 얘가 8등, 얘가 9등 이렇게 돼서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을 집합을 연결한 게 무차별 곡선인데 여기서는 무차별 곡선이 없어요. 굳이 얘기하면 점으로 이렇게 그 하나만 이렇게 유화독전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5번에 보시면 사전 편찬식 선호에서는 이점과 효용이 동일한 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곡선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예산 제약 나와 있는데 예산 제약할 때는요, 지우고 이거 보실까요? 자, 효용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봤어요. 무차별 곡선. 예산 제약 거기 보시면은요, 예산 제약식 써볼게요. 소득 M이고 얼마짜리 하는 X제를 몇 개 사고 얼마짜리 하는 Y제를 몇 개 샀냐 이렇게 되고요. 기본적인 예산 제약식은 이렇게 되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좀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 어떻게 된다고? 그냥 Y로 아무 생각 없이 정리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생각해야지. X만 구입하는 거 Y 하나도 안 사. X 몇 개 사요. 야, 너 소득 얼마 있냐? X의 가격 개당 얼마야? 이거. 여기는 야, 너 소득 얼마 있냐? Y의 가격은 얼마야? 이거. 이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PY분의 PX. 야, 너 하나 이게 마이너스는 뺍니다. X제를 하나 더 사기 위해서 너 Y제 얼마나 포기해야 돼? 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거죠. 교환 비율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 문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거기 보시면 소득의 증가, 예산선의 평행이동. 우리가 여러분 수평축에 있는 X랑 Y는 우리가 선택 가능한 거라니까 얘네 둘은 뭐라고요? 내생변수라고. 저 위에 효용함수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내생변수 이렇게 하고요. 오케이?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걸 외생변수라 하지. 외생적 경제성장론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M이 있고 PX가 있고 PY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외생변수 이렇게 있어요. 자, 외생변수가 변화하게 되면 그럼 이제 곡선 자체가 이동하고요. 내생변수가 변하게 되면 그건 곡선 상에서 곡선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외적인 좀 특이한 경우 책에는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기 보시면 X제 구입량이 제한된 경우. 그래요. X제 구입량이 얼마 이상 안 되는 거야. 구입이 제한. 구입량이 제한이야. 구입 자체가 제한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코로나 이런 거 했을 때 마스크를 너무 많이 사재기 하면 안 되니까 자, 한 사람당 뭐 하루에 2개씩 마스크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배급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돼서 X제가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개 이상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선택 영역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반면에 가격을 할인해 줬다라고 할게요.
30개 이상 소비를 하게 되면 가격을 오히려 할인을 해주고, 만약 공짜다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상황이잖아. 공짜가 되면 이제 수평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가격 할인이지. 만약에 이게 수평이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기울기 빵 아니야? 요거 수평이면 py분의 px가 빵을 의미해서, 자, x의 가격은 공짜 이렇게 되는 겁니다. x는 공짜. 그러니까 내가 x제를 더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더 소비하는 데 있어서 y제가 줄어들지 않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요. 거기 보시면 현물 보조를 받았다. x제 10단위를 더 소비할 수 있도록 현물 보조를 하게 되면 그 예산선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쵸. 내가 원래 x제를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밑에 보시면 50개, 여긴 빵개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x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10개씩 다 그냥 주는 거야.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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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나의 예산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만 증가한 거죠. 이게 뭐랑 같다? 이게 현물보조, 현물보조. x제는 아예 물건을 사가지고요, 예, 보조를 해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예산선이 꺾은 선 형태로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 균형 나와 있는데, 효용 극대화되는 상태는 주어진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외적으로 거기 보시면 구석해가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림 그려서 잘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균형에 이동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생 변수가 변하는 거와 x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y의 가격이 변하는 건 잘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소득이 변화했을 때 그때 PCC, ICC 거기 보이십니까? 1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ICC는 16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형태를 기준으로 봐주시고요. 그때가 우리가 원점을 통과하는 소득이 변하면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하잖아. 그때 소득 탄력성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거기 소득 소비 곡선이 그래프가 거기 나와 있는데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좀 힘든데 그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가격 소비 곡선과 수요 곡선에서 PCC는 뭐야? P가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입니다. 이 파트가 그래도 미시경제학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심화 이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낯설고 자꾸 까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서 한번 들었던 분들은 필기는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필기한 걸 보고 빨리빨리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 7-18에 보시면 가격 탄력성과 PCC에서 PCC가 수평일 때 X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뒤에 가격 효과를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로 분해하는 작업 어려운 거죠. 보상 변화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